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1장이고요. 제목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입니다. 자,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제목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이고요. 자,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라는 용어와 베이스라는 용어의 합성어로 볼 수 있고요. 데이터는 자료, 말 그대로 자료이고요. 자, 베이스는 군대 용어로 기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의 기지처럼 자료를,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것.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등장하기 이전에 파일 시스템으로 컴퓨터 처리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파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그 파일을 의미해요. 자,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에 동일한 그 데이터가 파일로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파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사과고 이쪽은 그 회계 또는 급여를 주는 그런 부서라고 할 때, 자, A라는 부서, 그 인사과에서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 회계, 그 급여를 주는 그런 그 부서에서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인사과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퇴사를 했다면 여기서는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인데 회계과에서 홍길동에 대한 삭제 사실을 이 파일에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그 달에 그 퇴사를 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중복성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구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자, 인사과 사람도 여기에 접속하고 회계과 사람도 여기에 접속해서, 자, 데이터는 하나니까 인사과에서 이렇게 지우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회계과에서 월급 주려고 보니까 여기서 없어요. 그러니 월급이 나가지 않겠죠. 자, 따라서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된 집합제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용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라는 용어이고요. 또 하나는 information.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건 순수한 느낌, 이건 뭔가 또 한번 변경된 느낌. 자,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관측, 측정된 값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임의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그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동일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information은 측정된 데이터를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위해 한번 가공 처리한 것을 우리는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무엇을 거치면 가공을 거치면 information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와 information의 차이점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또 다른
어떤 그 표현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책에서 요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요것은 빠지지 않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외우셔야 됩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자, 통합된 데이터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았어요. 왜? 자료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의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들의 모임, 이게 데이터베이스 정의 중에 하나이고요. 자, 또 다른 것, 저장된 데이터. 자,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저장 상태로 저장된 데이터이지 그때 생기는 인스턴트 데이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정의의 용어이고요. 세 번째 운영 데이터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한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조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병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이때 학교에서는 학번이 필요하고 이 병원에서는 뭐 환자번호 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병실번호. 근데 학교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번호, 병실번호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한 조직에 그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저장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운영되지 않는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 중에 세 번째 운영 데이터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공용 데이터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인사과 회계과 이런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아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한다든가 또는 뭐 인사과 같은 경우는 그 퇴사와 입사의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사한 사람을 새로 그 인설트하고 그 퇴사한 사람을 다시 딜리트하고 이런 어떤 권한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사용된다. 자, 그래서 공용 데이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인데요. 자, 조금 글씨가 잘려서 선생님이 올렸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붉은색으로 했겠어요? 실시간 접근성, 두 번째 계속적인 변화, 세 번째 동시 공용, 네 번째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자, 우리 난이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참조를 시험 문제에서는 살짝 바꿔놔요. 뭐로 바꿔놔요? 주소에 의한 참조 이렇게 해서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실시간 접근성, 생성된 데이터를 즉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계속적인 변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학교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들은 항상 학년이 올라가고 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뭐하지 않으면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삽입, 삭제, 갱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쓸모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계속적인 변화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동시공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대규모 저장소로서 여러 부서에 속하는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동시에 사용돼야지. 자, 지금 아까 또 설명한 인사과랑 회계과,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를 뭐 검색한다든지 어떤 특정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 한 사람만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부서의 사람이 검색을 못하게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서의 어떤 그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설명이고요. 자, 네 번째는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값에 따라 참조가 되지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몇 번지를 찾아가라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성 요소 중에 개체, 속성,
관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개체의 영어 말은 엔터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무형의 객체로서 현실의 세계를 개념이나 정보의 단위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한마디로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 있어야 되겠죠. 뭐 수업 있어야 되겠죠. 또 뭐 강의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하나하나 어떤 소규모 어떤 집단에서 전산화를 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자, 개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속성입니다. attribute.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파일 구조상 데이터의 항목이 필드에 해당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속성이란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개체를 끄집어냈어요. 학교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때 학생은 반드시 뭘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번이 없으면 그 학생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 학과,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attribute, 속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관계, 개체와 개체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업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둘 중에 그 둘의 관계는, 학생은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은 학생이 해서 수업을 학생이 수업, 그러니까 물론 요 방향에서 설명하느냐, 요 방향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피동이냐, 그 수동이냐 이렇게 달라진데, 결국은 학생은 이 수업을 듣는 거죠. 수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성 요소, 개체, 속성, 관계, relationship.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체계적,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어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환경을 감싸고 있는 구성 요소들, 이렇게 보셔도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그런 그게 없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고요. 자, 이 스키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그 뒤에 가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서 이제 테이블을 배우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그 개체, 엔터티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학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죠? 학번, 또 뭐 그렇습니다. 이름, 또 뭐 학과, 또 뭐 예를 들어서 지도교수 이름 내지는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 있죠. 그때 학번이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3번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름도 홍길동, 김길동하고 막 나오고, 학과도 전산과일 수 있고 무슨 뭐 통계과일 수 있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도교수도 지도교수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요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주는 항목이에요. 자, 요것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생님이 스키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DBMS,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DBMS. 자, DBMS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액세스는 이제 완벽한 DBMS는 아닙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에 나오는 액세스, ACCESS, 자, 그 다음에 또 MySQL, 또 여러분들 간혹 조금 들어보신 분은 오라클,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DBMS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DBMS가 액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 오라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관계형 DBMS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많은 DBMS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언어, 컴퓨터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키마부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좀 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스키마를 설명하면 반드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처럼 설명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스키마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 스키마. 반드시 그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볼게요. 특징은 데이터 사전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 사전이라는 말을 또 어려워해요. 자, 이거는 그냥 보조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기억 장치인데 특별히 요거에 관계된 데이터만을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 사전이라 명칭하고, 이 스키마는 특별히 따로 모아놓는다 이런 얘기죠. 따로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고요. 현실 세계 일부분을 특정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스키마고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에 대해서 어떤 학번, 이름, 학과 요렇게만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그 DB 설계자는 학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지도교수, 이런 식으로 여기랑 항목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을 저장해 놓는다. 자, 그게 바로 스키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조적 특징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는 외부 스키마냐, 개념 스키마냐, 내부 스키마냐가 나오는데, 자,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에 대해서는 자, 다음 장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키마의 종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좀 전에 말한 스키마의 어떤 그래피컬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레벨 스키마. 자, 간단히 설명하죠. 여기 외부 단계가 있고요. 이렇게. 자, 개념 단계가 있고요. 내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와 내부와 개념은 무슨 뜻일까? 자, 외부 단계는 서브 스키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자 비유.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사과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회계과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는 예를 들어서 4번 이런 거가 필요하죠. 4번, 그 다음에 어떤 사원에 대해서 이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면서, 회계과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이름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받을 어떤 레벨, 예를 들어서 부장이냐 차장이냐, 또는 또 연봉이 우리가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은 기본급이 낮고, 호봉이라고 그러죠. 호봉에 따른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동일한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서 보는 비유와 여기서 보는 비유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의 어떤 일정 작은 영역에서의 비유가 바로 외부 단계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인사과에서 보던 회계과에서 보던 실제로 개념적인 단계는 더 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어떤 일정 부서에서 본 비유라면 여기는 회사 전체에서 본 비유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외부 단계, 개념 단계 차이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부 단계는 뭐냐? 자, 내부 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학번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이 학번을
숫자형으로, 정수형으로 학번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에서는 이것을 실제 학번 자체는 숫자잖아요. 근데 문자형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까지를 따지는 것, 물리적으로 몇 바이트를 기억시키냐는 물리적인 바이트까지 따지는 것이 바로 내부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여기다 써놨어요. 자, 외부 스키마는 서브 스키마 사용자 비율하고도 이야기하고요.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비율, 아까 이야기했죠? 자, 내부 스키마는 저장 스키마다.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BMS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거는 누누이 말했지만 DBMS는 뭐라고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라클, MySQL, 액세스 굉장히 많죠. 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른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이름입니다. 자, 관계형이라든지 네트워크형이라든지 객체지향형, 트리형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의 DBMS 종류가 있고요. 압도적으로 관계형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것 잠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언어입니다. 자, 데이터 언어 부분에는 데이터 정의어, definition, 데이터 조작어, manipulation, 데이터 제어, control 이렇게 DL 그 다음에 DML 여기 자, 그 다음에 DCL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의 크게 데이터 언어로 나뉘어지고요. 각각의 DDL에는 create, drop, alter. 자, 여기 DML에는 조작이죠. 조작. insert, delete, update, select.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죠. insert, delete, update, select. 데이터 자유, contro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자, 그런 회복, 권한, 요거에 deny, 거절하다, revoke.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바로 데이터 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걸 누구라고 한다? 우리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응용 프로그래머이고요. 일반 사용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지리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학과가 뭐 국문과를 모두 골라라. 자, 성이 김신 사람을 골라라. 자, 이런 지리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 사용자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마무리하는 문제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자, 중복 데이터, 자, 저장된 데이터, 자,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여러분들 어느 거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중복을 피하려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 그 정의가 중복이다? 예, 삑 틀렸습니다. 중복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되었고요.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 잘못된 거 찾아볼까요? 자,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자, 주소에 의한 참조, 삑, 아까도 계속 강조했어요. 주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용에 의한 참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스키마가 자 일단 3레벨로 갔어요. 요 외부 인사과냐 회계과냐 부서에서 보는 비유가 뭐다? 외부 스키마. 자,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내부 스키마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바이트까지 따지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 그러면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에 뭐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개념 스키마입니다. 개념. 그래서 전체 비유, 회사 전체에서의 비유, 어떤 일정 특정 부서의 비유는 외부, 회사 전체에 대한 비유는 개념. 자, 물리적인 바이트까지 따지는 자,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외부 있고요. 개념 있습니다. 내부 있고요. 개체 스키마 이런 단어조차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성과 구성 요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